퇴직을 맞던 날 그는 나름 준비된 노후라 믿었다. 평생 공직에 몸담아 연금과 저축을 쌓았고 이제는 아내와 소소한 행복을 누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내의 눈에는 그가 집에 있는 모든 순간이 눈엣가시였다.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셔도 빈둥거린다는 구박이 따랐다. 집안일을 도와도 칭찬은 없었다. 빨래를 잘못 깼다, 장을 낭비했다, 청소가 엉망이라는 비난만 쌓였다. 그는 외로움 속에 점점 작아졌다. 취미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낚시는 돈 낭비라며 막혔고 서예나 기타 같은 소소한 배움도 쓸데없다는 잔소리에 접어야 했다. 아내에게 그는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다. 연금만 축내지 말고 경비라도 해라는 말은 그를 모욕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내가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무능한 노인이라 말하자 딸과 사위, 손주 앞에서 그는 웃음조차 잃었다. 삶 전체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이혼 결심이 싹 텄다. 그는 재산을 절반 나눠도 적어도 자유만은 얻고 싶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사이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집은 팔아야 했고 연금과 저축도 나눠야 했다. 억울했지만 그는 다짐했다. 돈은 줄어도 존중 없는 살보단 낫다. 원룸을 구해 혼자 살아보니 서툰 일들이 많았다. 빨래를 망치고 밥솥 물을 잘못 맞추고 청소도 엉망이었지만 누구의 잔소리도 없었다. 실패를 웃으며 배우는 자유가 생겼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존감을 되찾았다. 대학생 손님들의 인사, 단골들의 고생 많으세요라는 말이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기타 학원에도 등록했다. 손가락이 아파도 꾸준히 연습해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SNS를 배워 생활기를 올리자 힘내세요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누군가가 그의 삶을 보고 위로받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의미였다. 서예를 다시 시작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건강도 스스로 관리했다. 산책 중에 만난 이웃과 인사하며 작은 관계들을 쌓았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내와의 협의는 격렬했다. 사진관 접고 빨리 서명해라라는 요구와 나는 전시를 열어 골목의 마지막을 남기겠다는 그의 고집은 충돌했다. 딸과 아들마저 현실을 이유로 아내 편에 섰다. 그는 식탁 위에서 상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건 사람들의 시간이다. 버릴 수 없다.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그는 결국 집을 나와 사진관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미현이라 적힌 오래된 필름 상자가 있었다. 잊힌 얼굴, 비 오는 날의 웃음. 그것은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워진 기억의 불씨였다. 그는 전시를 통해 잊힌 약속을 세상에 다시 꺼내려 했다. 비가 내리던 밤 그는 집을 나섰다.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켜. 라는 아내의 외침을 뒤로하고 사진관 셔터를 올렸다. 상자 속 필름을 하나하나 꺼내 벽에 붙였다. 흐릿한 아이의 웃음, 떠나는 노인의 눈빛, 젊은 부부의 약속. 그는 속삭였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다. 재개발 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지금 서명해야 손해가 없다며 압박했고 아내는 중개사와 계약 준비를 서둘렀다. 딸과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라고 애원했다. 그는 갈등 속에서 흔들렸지만 상자를 품에 안고 선언했다.
존중 없는 집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기록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진관 안에서 그는 전시 계획을 세웠다. 입구에 사연 수거함을 두고 중앙에는 확대경과 모니터를 놓고 마지막엔 관람자가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달기로 했다. 보는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필름이었으니까. 그는 협찬을 받기 위해 채소가게, 카페, 반상회를 찾아다녔고 필요한 종이와 폰보드를 하나하나 준비했다. 밤마다 그는 원룸으로 돌아와 기타를 연습했고 서예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그의 체온을 지켜줬다. 젊은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였다. 아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 미련이 남았고 딸의 눈물 속에도 이해가 있었다. 가족은 갈라졌지만 그는 언젠가 이 전시가 그들에게도 설명이 될 거라 믿었다. 전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그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기억은 무너져도 빛은 남는다. 그리고 스탠드를 켜 벽에 필름을 걸었다. 빛이 통과하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떠올랐다. 사진관은 작은 전시장이 되었고 그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상상했다. 누군가 사연을 읽고 멈추는 장면, 낯선 이가 눈물을 훔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사진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밥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과 손주가 이 사진 앞에 서면 오늘의 갈등조차 이해될 거라 믿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는 셔터를 내리고 상자를 쓰다듬었다. 빗소리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지쳤다. 그러나 내일은 새 시작이다. 그날 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다는 것을. 남은 시간은 이제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 문을 열면 전시는 시작될 것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